숨을 쉬어도 산소를 마실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호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대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여 신체 각 부위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합니다.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ATP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과 산소를 재료로 만들어지며 부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우리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산소를 마셔야 하고 대사의 산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 마시는 공기는 산소 21%, 이산화탄소 0.04%, 질소 78%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내뱉는 공기는 산소 15%, 이산화탄소 4에서 6%, 질소 78%로 구성되죠. 우리가 호흡을 통해 들이쉬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미미하지만 내뱉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들이쉬는 이산화탄소의 약 100배에서 150배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호흡은 이렇듯 대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대사를 통해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소중한 생리현상입니다. 이 일을 하는 신체기관은 가슴 양쪽에 있는 폐라는 장기이죠. 폐 안에는 그림과 같은 모세혈관으로 촘촘히 둘러싸인 폐포라는 작은 주머니가 약 3억 개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교환되는 곳이죠. 우리가 들이쉰 숨은 코와 목, 기도와 기관지를 지나 이 폐포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산소를 혈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체 곳곳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도 혈액에 녹아 혈관을 타고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까지 도달해야 몸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외부에서 들어온 산소가 혈액 속에 녹아들고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폐포로 배출되는 원리는 중학교 과학 시간에 나오는 기체 확산이라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확산이란 어떤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발적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굴뚝의 연기나 가습기의 수증기가 금방 사라지는 이유도 이 확산 현상 때문입니다. 연기와 수증기가 굴뚝과 가습기를 벗어나는 순간 높은 농도의 입자들은 농도가 낮은 주변으로 흩어집니다. 이러한 확산 현상은 두 지점을 채우는 입자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더 빨리, 더 많이 일어납니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도 같은 원리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 산소가 풍부한 외부 공기를 마시면 폐포 안의 산소 농도는 폐포 주변의 모세혈관 속 산소 농도보다 높아집니다. 이렇게 두 곳에 농도차가 생기면 산소 입자는 농도가 높은 폐포에서 농도가 낮은 혈관 쪽으로 확산되죠. 이산화탄소도 똑같습니다. 폐에서 산소를 받은 혈액은 전신을 돌며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 다시 폐로 돌아옵니다. 이때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폐포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높아지죠. 두 곳의 농도 차이가 생기면 이산화탄소 입자는 농도가 높은 혈관에서 농도가 낮은 폐포 쪽으로 확산됩니다.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은 이렇듯 생각보다 단순한 기체 확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숨을 통해 외부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날숨을 통해 폐 안의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버려 폐 속 산소 농도는 높이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추는 것이 호흡의 기본이며 원활한 기체 교환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다음 화면을 함께 보시죠. 이 그림은 2021년 8월에 발표된 N95 마스크로 인한 과도한 이산화탄소 흡입 및 비강의 열 전달 감소라는 논문에 실려있는 영상의 첫 화면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친절하게도 마스크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호흡을 통해 마시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영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림의 좌측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고 우측은 마스크를 쓴 사람입니다. 그림 아래쪽으로 보이는 막대 그래프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색깔로 보여주고 있는데 좌측의 청색으로 갈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고 우측의 갈색으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프의 좌측 끝에 있는 385ppm은
실험실의 이산화탄소의 농도이고 우측 끝에 있는 36,000ppm은 실험 참가자가 내뱉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물질의 농도를 표현하는 단위인 ppm은 parts per million의 약자로 100만 분율을 나타내며 이것을 만으로 나누면 우리에게 익숙한 100분율, 즉 퍼센트가 됩니다. 따라서 385ppm은 0.0385%가 되고 36,000ppm은 3.6%가 되죠. 이제 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과 함께 날숨이 시작되어 두 참가자의 기도 아래쪽에서 짙은 갈색의 이산화탄소가 올라옵니다. 청색으로 칠해진 얼굴 바깥쪽의 공간은 실험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좌측 사람은 이산화탄소가 코를 통과해 대기 중으로 확산됩니다. 반면 우측에 마스크를 쓴 사람은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마스크 내부에 갇힙니다. 공기를 내뱉는 호기가 끝나고 들이쉬는 흡기가 시작되자 좌측 사람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청색 기체가 코를 통해 기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측 사람은 마스크에 갇혔던 갈색의 이산화탄소가 다시 코를 타고 들어갑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산소가 풍부한 주변 공기를 마시는 반면 마스크를 쓴 사람은 자신이 뱉었던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시는 것이죠. 들숨이 끝날 무렵 기도와 코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면 좌측은 대기와 같은 짙은 청색이고 우측은 옅은 청색이 됩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도 흡기가 끝나면 기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한 번에 들이쉬는 공기의 양이 마스크 내부에 갇힌 공기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마스크 내부의 공기를 다 마신 뒤 외부 공기를 더 마셔서 마스크 내외의 공기가 혼합되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호기와 흡기가 끝나고 난 뒤 마스크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호흡기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는 덴탈 마스크를 쓴 경우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방역용 마스크를 쓴 경우는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호흡의 목적은 들숨을 통해 폐 안의 산소 농도를 높이고 날숨을 통해 폐 속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두 기체의 농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확산 현상을 통해 폐포 속 산소가 혈관으로 쉽게 녹아들고 혈관 속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잘 배출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숨을 열심히 쉬어도 폐 안의 산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경우도 정상적인 호흡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스크는 우리가 애써 뱉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때문에 마스크 안쪽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원래 우리가 마시던 공기보다 100배 이상 높아지죠. 마스크를 쓰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버렸던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을 다시 마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폐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배 가까이 올라가고 산소 농도는 그에 비례해서 낮아집니다. 폐포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폐포와 혈액 사이의 농도 차이로 일어나는 기체의 확산, 즉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혈액에 녹아드는 산소량이 감소하여 저산소혈증이 유발되고 혈중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여 과탄산혈증이 유발되죠. 저산소혈증은 결국 인체 각 조직에 사용할 산소가 부족해지는 저산소증으로 이어집니다. 산소를 받지 못한 세포들은 손상을 입거나 죽게 되어 주변의 면역세포를 자극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감염 없이도 폐는 물론이고 전신까지 염증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혈중 이산화탄소 증가를 의미하는 과탄산혈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탄산혈증은 가슴 답답함이나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와 무기력, 잦은 졸음과 숨가쁨, 짜증과 우울, 신경과민 등을 유발하죠. 물론 사람들이 이 모든 병변의 중심에 마스크가 있다는 걸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목숨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 목숨 명자가 되죠. 우리는 죽도록 괴로울 때 숨 넘어간다고 말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숨이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생과 사의 기로를 의미하는 숨, 즉 호흡은 그저 입과 코로 아무 기체나 들락거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숨을 쉬어도 산소를 마실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호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